자, 이어서 오후장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이제 하락이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도 수급 상황도 뭐 강하진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전장의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시장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시장의 흐름이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보다 우선은 미국 시장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9월의 하락분의 반이죠. 50%를 만회하는 흐름이 우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 봤을 때 이게 왜 미국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가 차별화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타났을 때 가격 지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수급의 변화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먼저 체크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의 개장 전에 우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같은 경우가 내일로 확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지수의 조정이 나왔을 때 물론 지수의 폭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요소 같은 경우가 제거되었을 때 이전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죠. 부정이 긍정으로 바뀔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우선은 지수 반등이 선행에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요인을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이게 문제 해결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하나의 해결 가능성을 비추면서 시장은 선제적인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지금 지수 레벨의 위치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났을 때 경관 반등이 나올지 여부겠어요. 장 초반에는 지금은 3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하지만 낙폭과대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주들로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먼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다음 단계에 도래를 했을 때는 이제 덜 빠진 종목 쪽으로 수급이 퍼질 수 있겠습니다. 오전 초반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양대 시장 매도세로 일관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 10시 기점부터 해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났고요. 개인 주체 같은 경우가 순매도 전환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은 순매수 전환을 해주는 모습, 기관은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연결해서 프로그램 수급 현황을 보면 지금은 개별 종목을 찍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차익, 비차익의 프로그램 매수가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특징 같은 경우 우선은 낙폭과대 2차전 지수들의 반등이 장 초반에 나타났었고 그 와중에 2차전 지수 같은 경우가 윗꼬리를 탈 때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수의 반등이 추가되면서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바통을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3분기 실적이 훼손이 되지 않고 성장에 대한 부분이 가미될 수 있는 쪽, 미용기기 이쪽 같은 경우도 종목별로 지금은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닥이 여기에서 확인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우선 동시간대 대비해서 오전 수급 같은 경우는 개인 주체 매도, 기관 주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외국인 주체 같은 경우에 매수가 나타나면서 좀 약간은 소강 상태에 돌입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등이 나온 게 낙폭과대주인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주도주들이 계속 수급 이동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종목별로 추가적으로 붙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오전장을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후장에 대한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반복이 될 것인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시장까지는 강할 수 있고 미국 시장도 특이한 변수가 없는 이상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단기 이평, 즉 5일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오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등의 가능성이라는 점을 놓고 보는 거예요. 100% 반등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보면서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장중 기준으로 뭐 5원 이상 이렇게 상승폭이 확대되지 않으면 오늘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는 종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먼저 환율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기준으로 코스닥 기준 한 1,000억대 후반의 순매수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00억대 후반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로만 매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총 상위 외에도 매수가 퍼질 수 있는 그러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1,000억대 후반에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상승에 대한 단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선행해서 나타납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먼저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3분기 실적이 훼손되지 않는 쪽이겠죠. 미용기기, 그다음에 식품 이쪽 같은 경우가 연결해서 강할 수 있겠고 전반적인 시장이 안정화되고 거래소 코스닥 지수가 60일선을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년 타켓으로 종목들이 퍼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우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후 같은 경우에 가장 주목할 점은 환율,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여기에 더해져서 2차 전지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으로 수급이 퍼지는지까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조건들,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1,000억대 후반이 되는 것들, 그리고 업종까지 이게 퍼져나간 게 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좀 약간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상승을 이용해가지고 뭐 빠져나온다든지 이쪽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 빠져나온다라고 하기에는 지수 레벨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는 2,400의 하단, 코스닥 기준으로는 800 기준의 하단이고 2차 전지단을 봤을 때 전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박스권의 하단부에 지수 종목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번의 반등이 오늘 기준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기에는 크게 매도 실익이 없어요. 되려 지금 기준에서는 박스권의 상단까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기준 800, 거래소 기준으로 2,400을 깨는 지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마 외부 변수의 악화 같은 경우가 나타날 때 깨질 수 있는 지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지수를 깨지 않는 한은 주식을 보유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하단에 지수 종목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좀 보유를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직접 시장에 나타나는 점 체크해 보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들 좀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될까요? 우리가 좀 선제적인 조정이 나온 거죠. 외부 변수 또는 연결되는 미국 기업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조정 나온 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이미 공개된 기업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삼을 수가 있겠고요. 미용기기 중에서는 원택 이 정도의 기업들을 보면서 반도체까지 연결을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타겟으로도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 정도군의 업종과 종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과 원택 그리고 코스맥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별로 약간의 좀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실 수는 있을까요? 네, 에코프로 BM은 이제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매출액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대까지 낮아졌었는데 한 2%대 중반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판가 상승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가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수와 연동해서도 오늘 오전에 봤듯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지수는 빠져 있고 종목도 동반해서 빠졌기에 지수 반등 그다음에 판가 회복 이 부분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엘프라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 조정이 나왔었어요. 이게 MZ세대 같은 경우에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코스맥스는 우선은 올해 기준으로는 국내 쪽에 매출이 기여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훼손이 없기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의 호전 이 부분을 삼을 수 있겠고요. 원택 같은 경우는 화장품과 비슷하게 미국의 기업 같은 경우 인모드 이 기업이 실적 발표하면서 하반기 가이던스를 5%
좀 꺾으면서 선제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3분기 실적에 훼손이 없다는 점, 그다음에 이 또한 미국 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그다음에 3분기 실적 타겟으로 다시 초점을 맞춰가는 흐름 안에서는 원택 같은 경우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금의 반등은 낙폭과대 시초 상위주들로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이제 버텼던 업종들, 반도체 이쪽군의 반등이 나타나고 난 뒤에 이제 3분기 실적 타겟으로 종목들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관련된 순서 그리고 에코프로 BM, 원택, 코스맥스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포인트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